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쏙쏙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정치토론 왈가왈부에 이제 거의 이제 고참, 붙박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고정적으로 아주 그냥 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진성호 전 의원과 김정 전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까? 예. 특별하게 강원도 또 갔다 오셨어요? 예, 양양과 속초. 거기로 출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총선에? 아니요, 그냥 예. 평창 걱정도 되고 또 안 사람 생일이기도 해가지고 그냥 1박 2일로 다녀오셨군요. 저는 일요일 날 갑니다. 어딜 가세요? 시댁에 가고요. 김장하러 갑니다. 강원도. 그럼 우리 김정 전 의원께서 그냥 마포를 꿋꿋하게 지키고 계시나요? 그냥 계속 그냥 여전히 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을 우리 여권을 대표해서 새로운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우리 이제 방송국에서 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서가번 전 의원께서는 지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 이렇게 불리지던 것 같은데 맞죠? 실세 어쨌든 실세는 아니었나요? 오랫동안 모시고 정무수석 하셨고, 정무비서관, 네. 의전비서관 하고 또 국회 또 보좌관도 했고 네, 오랫동안 모시고 같이 일했습니다. 몇십 년, 한 20년 20년 있었죠. 예. 그럼 그럼 안희정 누구죠? 이광재. 예. 이분들하고 거의 같이 시작을 한 거죠. 그분들과 연배는 조금 위시죠. 제가 한 2년. 그러시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안 친하세요? 어떠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비서실장으로 제가 비서관 때 그래요? 청와대 잘 모셨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또 부산에서 변호사 하실 때 자주 이렇게 뵀었죠. 친하다 안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가끔 전화 통화 좀 하십니까? 대통령 된 다음에. 지금 전화번호 그대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자, 두 분 오늘 서가번 전 의원 나오셨는데 잘 아시죠? 세 분 다 그죠? 저는 상당히 정도 들고 왜냐하면 그 18대 때 문방위에서 야당 여당으로서 이제 매일 마주보면서 네. 서로 싸움도 하고 또 끝나면 또 술도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여기는 재선이고 저는 초선인데 내가 그랬죠 소연한테 아니 그렇게 싸워놓고 또 그 술만 들어가면 또 이렇게 친한 채 그랬는데 재밌었어요 굉장히. 오늘은 강렬하게 그럼 오늘 그렇죠. 지금은 저녁 먹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 시간인데. 제가 또 재선, 초선, 제가 또 간사. 그래요? 여기는 평. 최종 끝발이 좀 높았죠. 그래요? 원래 같은 당 의원끼리도 물론 친할 수 있지만 같은 상임위 의원끼리 굉장히 가깝거든요. 싸우면서도 또 친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정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마 가까우셨을 것 같고요. 18대 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셨거든요. 2008년 그러니까 1기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셨고 그때 원혜영 원내대표 시절인데 저는 당 대변인 하던 시절이고요. 굉장히 긴밀하게 그때는 서로 같은 당에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당내 논의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원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또 듣고 알아야. 저는 우리 김 의원님을 오누이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챙긴다고 챙겼는데 본인은 이제 못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또 정리돼 있고 똑똑했잖아요. 그래서 대정부 초선 치고도 대정부 일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초선 중에서는 많이 맡아서 했던. 그러나 지금 이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되니까 아마 오늘은 좀 아무래도 격렬한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이 다르다 뿐이지 생각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국민의당 민주당 생각이 같습니까? 18대 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서가번 의원님이 이제 서가번 수석이라고 저희가 이제 불렀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건 어디에서건 마이크 없이 가장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분이셨고 일단 키와 이 외모로 압도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꼼짝 못하는 그런 독보적인 수석 부대표를 하셨죠. 분위기가 몇 년 만에 갑니다. 너무 분위기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좀 아니 본론에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질 거죠. 그래요. 본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병헌 수석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그 혐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사퇴했어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께 부담 주는 것이 줘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또 청와대 수석이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현직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받으러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말씀대로 뭐 여러 가지로 이 당혹스럽고 억울한 것도 많겠지만은 네. 또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고 소명할 거 소명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무죄 입증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혐의가 없다고 보세요? 본인이 지금 억울하시다, 억울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억울하다.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저도 또 뭐 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용 들다 보니까 네. 억울한 부분이 있겠어요. 옛날에 저 선배 의원 중에서도 한 분 그때 장애인 농구협회를 맡아서 회장을 맡아서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제3자 이한 뇌물로 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시고 결국 그 감옥을 가셨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정말 억울해요. 장애인들 그 농구단 그 꾸리면서 후원금 받은 게 그게 본인이 제3자에 의해서 본인 네. 걸로 본인이 받은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 좀 흡사해서 네.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예. 근데 그 롯데에서 준 기프트 카드인가요? 그걸 썼다는 거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근데 같은데요. 전병현 이제 전 수석이죠. 전병현 전 수석은 아, 네. 그 이야기 바로 전 수석을 예, 보십니까? 그렇게 아, 말씀하셨죠. 논두용식의 예를 들면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언론에 흘려서 내가 망신당한다는 어투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네. 전병현 전 수석이 이 일이 벌어진 것은 2014년, 15년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시절은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어느 정도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수사가 시작됐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좀 가고 그래서 음모론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권 내의 권력 암투설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의 권력 암투설. 근데 우리가 이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음모론 중 하나고 또 하나는 네. 검찰이 지금 어쨌든 적폐수사라 그래가지고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이 화력을 갖다가 전 정권과 전전 정권에 투입하고 있는데 예. 지금 최근에 변 검사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검찰 내 분위기도 굉장히 조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권도 누구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희생양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기 좀 힘든 거는 뭐냐면 전병헌 전 수석이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는 저는 우리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법적으로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도덕적으로는 적어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대단히 힘들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모른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전 알겠습니다. 비서관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과연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업무론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알겠습니다. 여권 야권이 예.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사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현재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 여의도에 뭐 최경환 의원 얘기까지 나오고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이 공수처 신설 얘기가 이제 정권 들어서 개혁 입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오히려 이 반증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뭐 의원들을 떨게 네.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병헌 전 수석이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미 그 프로필에서 내렸다. 그것도 또 하나 뉴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겠죠. 그리고 네. 전 수석도 일단은 본인은 정말 e스포츠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사심 없이 불법 없이 최선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예전에 같이 또 그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인데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뭐 본인이 그렇게 완곡하게 지금 이제 나는 네. 뭐 불법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진 의원님 뭐 여권 암투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제 현재 검찰이 옛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와 같이 이 검찰총장이 수사 진행하는 것들을 청와대 지금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해요? 어, 그렇죠. 민정수석한테 안 합니까? 안 하죠. 정수석 원래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가? 네, 안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왔죠. 이제 과거 정권에서 해왔는데 참여정부 때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검찰을 그렇게 나먹이면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네.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이 검찰을 그 정치 권력이 더 이상 그 도구로 쓰지 않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또 그게 민주주의 그래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암투설이라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뭐 이제 아까 그 이 변검사 자살건도 그렇고 공수처 부분들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또 언론들이 또 정치권에서 보기에 여러 가지 네. 과거의 그 검찰의 행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추측하기에는 참 좋은 이 그 소재가 된 거죠. 전병헌 수석 건은. 하여튼 지켜보죠, 좀. 예. 네, 저 짧게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봐도 여권 내 암투설은 조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러면 이 인사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이 스크린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전병헌 전 수석이 좀 늦게 합류했습니다. 조인했는데 이게 지금 20일 날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을 소환한다고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날이 묘하게도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이 국회에 다시 재송반하는 예.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부담을 안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말씀하시기. 집권 이게 주제가 돼버렸네, 그냥. 집권 6개월 만에 이제 정무수석 어차피 새로 임명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동안 인사 문제 책임이 있었던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 한꺼번에 한꺼번에 교체해서 다 저는 좀 교체해라. 일신하는 계기가 돼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죠. 그냥 뭐 만사 민정 만사 인사라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다 결론을 예. 그린 내용은 아닌데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국감 때도 나오지 않았던 수석들이기 때문에. 이거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럽고 그러시다 이제 하여튼 좀 더 지켜보죠. 예. 네,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주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책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이제 모든 것을 완장부대가 인민재판하듯이 상황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망나니 갈춤을 멈추고 전직 대통령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궁색하게 만드는 보다 적폐의 뿌리요 총본산격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소환해서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폐청산의 완결입니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 이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발해인을 축할 때는 상당히 기자들 앞에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들어올 때는 말없이 또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정치보복이에요, 적폐청산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발에 나갈 때 이야기한 거는 네. 기자들이 많으니까 이야기한 거고 근데 들어올 때 또 이야기하기가 그런 게 아니 이틀 사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당연한 친구이고 그래요? 근데, 예, 그리고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적폐청산이기도 하고 정치보복이기도 하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렇게는 어느 거예요? 고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적폐청산의 소재는 있다고 보는 게 뭐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뭐 연예인들이 쉽게 하면 진보 성향의 연예인 사진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합성해서 조악하게 합성해서 마치 이제 성적인 관계에 맺는 것처럼 만들고 하는데 망신 주는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띄우도록 네. 국가의 돈으로 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이런 거는 국정원이든 군 기무사든 간에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정치 보복적인 요소는 없나? 이게 지금 말입니다. 이거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그때 우리 사자방 이야기했지만 뭐 해외 자원 외교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전부 다 지금 해는데 저는 엄밀하게 말해서 정말 죄를 지은 거는 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되는데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법률에 법의 심판을 받겠죠.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토라인에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조여져 가고 있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라는 그러니까 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물증했다 그러면 바로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병헌 전석의 제가 아까 논두렁식 이야기했지만 네. 논두렁식이 어제 밤에도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이미 감옥 간접으로 됐습니다. 수사에서 만약 있으면 재판에서 벌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 TF팀 이런 데서 바로 뭐 밤에도 발표하고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고 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풀이를 하느냐는 오해를 받느냐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권이든 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벌을 줘야지 그 다음 정권, 지금 정권이 또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지금 하는 것들이 통쾌하다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이 볼 때는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검찰의 핵심 인력들이 지금 다른 수사보다는 전 정권 그거 잡기 위해서 다 동원된 거 아니냐? 네. 심지어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자살을 하고 국정원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자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너무 지나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6개월이 지나도록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이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볼 때는 아 통쾌하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좀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여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요. 이는 가이드라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밖에 안 되고요. 네. 확실하게 핵심만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면 됩니다. 다스는 이런 문제니까 수사라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검찰에 맡기고 사법부의 판결 기다려야지 계속 정책 공세를 내리고 심지어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 뭐 최근에 DNA 검사에서 마약 뭐 성분 검사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보면 예. 일부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정치 보복적이다. 근데 말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청와대 그때 계실 때 예. 노무현 정부 때 자료를 다 꺼내겠다.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뭐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정치 보복이냐 뭐 적폐청산이냐 그게 어디 그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 먼저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하시는데 다 들다볼 거 다 들다봤잖아요. 엊그제 국회에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회 이 대통령 기록까지 탈탈 떨어서 다 끄집어내서 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자료로 다 확인된 사실이니까요. 보도도 됐고. 그럴 정도로 다 깠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거를. 그럼요. 그러니까 김정일 정부 것도 마찬가지였겠죠.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될 뭡니까 그 대통령 기록 북한 정상회담 NLL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뒤집어내서 선거 때 이용까지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뭐 있는 거 다 까내서 지금 우리 진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대로 검찰에 넘길 건 넘기고 또 뭐 처벌받을 거 잘못한 사람이 처벌할 거 처벌하고 그거야말로 적폐청산이고 그거야말로 나라를 국가를 대개조해 나가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사 진전의 이 과정이고 도리지요.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그 뒷골목의 이 깡패들처럼 조폭들처럼 무슨 지금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서 사실 본인으로서는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이 감정적으로 또 기자들까지 오랜만에 모여드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색이 우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정직? 네. 그러면 대통령답게 꼭 하실 말씀이 있었으면 그러면 원세훈 좀 국정원장 구속돼 있고 사과를 했어야 그렇죠. 된다. 그다음에 김관인 국방부 장관 구속돼 있고 그러면 그게 그냥 개인적 일탈 행위로 간 게 아니잖아요. 정권에서 지금 대통령께 다 보고까지 했다. 김관인 장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원세훈 원장도 그거 다 청와대 보고했다는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제거를 했고 다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한 게 도리고 그리고 뭐 한마디 하시더라도 하는 게 예의고 일단은 대통령다운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자료를 꺼내도 그렇죠. 아무 상관없다. 아이, 그렇죠. 있으면 까라. 꺼내라 그런- 이거죠. 야. 꺼내다 이거죠. 꺼내서 알겠습니다. 예. 괜히 맥없이 그냥 이게 물타기 하고 설설설 하면서 발목 잡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알겠어요. 예. 본질을 흐리지 김민정 전 말고 의원은 어떻게 분명하게 보세요? 할 건 하자.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이제 그 MB 쪽에서 5년 전 자료 우리도 뭐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참 답답하기도 했는데 뭘 또 가지고 있을까? 나는 또 세간에 이 국민들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또 있나 실제로 그랬는데 노무현 정권의 실세였던 우리 서가본 네, 의원께서 그 청와대 계셨어요. 없다 다 내놔봐라 이거죠. 뭐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저도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긴 한데요. 좀 걱정하셨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궁금했죠. 그냥 궁금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아.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12일 날 출국했다 15일 날 돌아왔는데 레바논에서 뭐 특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레인에서 그런데 바레인, 예. 거기에서 저는 그 특강 내용 중에 그 집에 가훈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가훈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실수로 금할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과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기본이다.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뭐 아쉬움을 넘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군형법에 뭐 해당이 된다 그러고 신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법 위반이잖아요. 이제 그때 MB 정부 때 이런 그분이 이미 상황에 재판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예, 들어가 예. 있는 거고 형도 뭐 새로운 받았고. 사실이 추가되면 뭐 또 다른 뭐 형이 추가된다거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될 것인가 적용한다면 직권남용 정도 네. 해당이 될 것이다. 또 공소시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멀리는 한 10년 전에 지금 사건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연예계 블랙리스트나 또는 뭐 DJ 그 노벨상 취소 청원이랄지 뭐 정말 아주 얄팍하고 말이에요. 예 치졸한 모든 일들은 다 했는데 이분이 그걸 놓고 이제 이거를 적폐청산 아니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조금 너무 호환무치한 태도가 아닌가 두 분이 이렇게 생각이 좀 생각을 비슷하신 것 합니다. 같아요. 근데 좀 그 비슷할 것 자료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꺼낼 자료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지금 뭐 얘기- 아니요. 얘기 그건 좀 못 다른 게 들었어요? 뭐냐 아니요. MB가 한 말하고 네. MB의 측근이라는 사람을 익명으로 보도한 걸 지금 우리 혼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지금 노무현 파일이 있다 이 이야기는요. 한 방송에서 익명으로 MB의 측근이라고 하고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방송에서 보도하려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관 왜냐하면 수석도 얘기했어요. 이동관 수석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 그러니까요. 그 한 방송에서 NBA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많은 말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도 MB 입으로 말한 거의 그 뉘앙스하고 그 다른 그 언론들이 누구 뭐 측근이라고 해서 하는 거 좀 혼재되어 있는데 그건 네. 분명히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도요. 김당이라고 오마이뉴스의 그 청해 출입 기자가 예, 쓴 있죠, 책에 김당 보면 기자. 김대중 정권, 뭐 노무현 정권의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노무현 정권 때 김만복 원장이 그 뭐 3천만 불인가요? 그 중에서 1,000만 불은 뭐 북한 관련해 썼다고 한 것이 논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무비서관 정상문 씨인가요?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분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또 실제로 재판이나 검찰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DJ 시절에 국정원 돈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인가가 그 DJ의 차남에 갔다는 이야기 또는 권노갑 씨한테 간 뭐 1억 2억 원 정도가 국정원 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왜 그러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다 조사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국가의 돈을 세금을 갖다가 써야 될 때가 아니라 쓰지 말아야 될 때 썼다면 그건 당연히 범죄 아닙니까? 처벌해야죠. 그러면 검찰이 동일한 잣대를 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왜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그 근간에는 언론 보도에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서거하신 뒤에 가족들이 받았다는 640만 불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어버린 겁니다. 아, 그래요? 이 문제도 저는 앞으로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뭐 적폐청산 또는 정의가 무엇인가 공정한 세상은 누구든 간에 똑같이 법의 잣대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돈을
뇌물을 받았다면 수사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배운 거는 그겁니다. 모든 알겠어요. 정치적인 재판이나 무슨 말씀인지 수사가 알겠어요. 법적 자체로만 하는 건 아닌데 다 지금 하는 것들이 수사하라는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늘 무슨 그 코너에 몰리면 써먹은 게 노무현 정부 때 뭐 이 정상문 비서관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거죠. 640만 달러 얘기하는데 타고 수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문 비서관 그거 가지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정상문 비서관이 갔다 왔죠.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국정원 아니 국정원이 갔다 왔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다 수사 나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 내용이 그때 그 정상문 비서관이 뭐 어떤 돈이 그 국정원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청와대 이 그 특수활동비로 나와요. 다 아니, 그걸 가지고 그냥 물타기로 아니, 이렇게 그런데요, 써먹고 지금- 있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640만 달러도 다 수사할 것 했잖아요. 그리고 뭐 문제가 될 거 있으면 해라 이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물쩍하게 물타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슨 자기 어려움들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노무현 정부 쑥 해갖고 건드리는 그러면 건 물타기다? 언론도 그러면 이제 그거 같이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또 정말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분노에 차 있고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꾸어 나라답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 국민적 열기를 정말 자유한국당도 이제 박근혜 청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박근혜 탈당이 이 보수 대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춘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자세로 우리가 네. 지금 이 하나하나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죠. 누가 지금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이 사건과 MB의 지금 이 그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사건, 뭐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 문제되는 것들과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게 막 섞여 있는 바람에 예, 논점이 조금 그렇죠, 흐려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당에서 정리를 해버리네 그냥. 어쨌거나 이명박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지금 뭐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이나 원세현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 댓글을 포함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법이 적용이 되고 또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과연 이게 법 적용을 그렇게 한간에서 MB도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서적인 것과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서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과 이제 지금 우리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과의 이 특수활동비 내용은 또 조금 또 다른 별개의 국민들이 문제죠. 실제로 같이 일어나니까 국민들 같은 정권인 줄 그렇죠. 알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이 해야 댓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게 지금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 구속됐고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모두가 다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게 그러면 이거 구성합니다라고만 보고했고 그 내용들을 그럼 왜 이거 하나 심지어는 우리 편으로 구성해라라고까지 뽑아라고까지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이 뭐 누가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 편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들까지도 우리 편을 뽑아서 뭐 하게 해요? 우리 편 아닌 사람들 공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 보내겠다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 보내라고 정권에 그 누구도 얘기한 게 없어요. 단지 이 사실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을 제외한 마지막 단계까지는 지금 구속이 됐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느냐 이 관계들을 검찰에서 하나하나 밝혀낼 수 있으면 낼 것이고 아직 관련이 없으면은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다음에 분명하게 밝혀서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하고 네, 처벌받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자는 게 지금
우리 진성 우리 국민들 생각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치 이걸 정치보복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같은 잣대로 자, 같은 잣대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지는 말아야 될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갖다 기소도 하기 전에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합니다. 심지어 논두렁식에는 전 솔직히 논두렁이라는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이 밝힌 걸 보니까 실제로 박연차 회장이 뭐 억대 그 시계를 준 건 맞습니다. 형님을 통해서. 근데 형님이 갖고 있다가 자, 눈치를 보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자, 그 권장수 이사는 줍니다. 권 여사도 갖고 있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산 정리하다 보니까 시계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의 주장은 대통령이 이걸 화가 나서 그 시계를 부숴 깨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법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걸 받았다. 그리고 보유하다가 대통령이 이걸 받았으면 그걸 갖다가 돌려주든지 뭘 신고를 해야지. 예. 깬 게 맞습니까? 제 말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보십시오. 기소한 것도 아니고 과정에서 지금 뭐 우리 사람이라고 했다. 이게 입증된 겁니까? 재판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래서 그때 고민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소도 하기 전에 언론에 다 까먹여주고 명예는 훼손되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잘못해서 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여권에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여권의 많은 국회의원들, 현직 여권 의원들이요. 다선 의원들이 이명박 구속하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 의원님. 잠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 보복이냐 이런 거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장 한 명이 뭐 물론 풀려났지만 대부분 다 감옥 갈 것으로 보이고 네. 원세훈 원장 그렇고 그러면 저는 지금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잘못한 거는 맞지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정권 바뀐 뒤에 하는 수사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게, 정치 보복 아니냐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감정적인 흐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비슷하다는 것이고 저는 그때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여권에 있는 일부 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거기다 불을 붙이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다. 저는 이런 것들은 잠깐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진 보는 의원님, 거죠. 예. 그게 그냥 일부가 여권 일부가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 그래 그 시계 기왕에 논두렁 시계 나왔으니까 논두렁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게 아니잖아요.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그런 이야기 없죠. 예. 국가 권력 기관이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퍼뜨리라고 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 보도는 잠깐요. 방송사가 한 겁니다. 잠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정원이 논두렁이라는 말 쓴지 저는 아직도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그러면 못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그 사건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정권에서 단죄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정치 보복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들을 드러난 이 사실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조사해 가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를 드러내고 640만 불 갖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니도 그랬는데 너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게 나무라냐 식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물 말아 가지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거야말로 근데 얼마나 가소롭고 아니요, 목숨의 얼마나 가치가 안타깝습니까? 목숨의 가치가 목숨의 대통령 가치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게 대통령을 그런 지내는 거잖아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게 권력이 이용해서 제 말 들어보세요.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댓글 그 권력 그 기관이 잘못했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몰아간 거 아닙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업인 불러다가 협박해서 조사해서 뒷조사해서 나오다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갔다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안 나왔다는 게 무슨 그게- 말이죠? 뭐가 안 나왔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제 말은 지금 대통령의 목숨도 중요하지. 제 말 들어보십시오. 지 의원님 얘기를 아니요. 마무리짓고 제 주제로 넘어가요. 지금 서 전 의원께서 쓰지 마시고요. 악 쓰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거는 말씀하셨어요. 정치 보복을 우리가 정치 보복과
정치 보복과 이 정권의 잘잘못을 알겠습니다. 예, 예. 구분해서 해야 요약해서, 되는 것이지. 아니, 제가 저도 말이죠. 말씀 좀 드립시다. 아니, 너무 그건 그걸 길었는데 가지고 그렇게 적당히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저도 말씀 좀 해야죠. 예, 그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끝나요, 대통령이 노무현 전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자살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변 검사가 투신해서 자살한 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목숨의 예. 가치는 대통령을 지낸 분이거나 검사를 지낸 분이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권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변 검사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댓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물타기하는 건 알겠어요. 문제가 예,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 얘기 안에서 자꾸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노무현 끊겠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 함부로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함부로 하는 말이야? 지금 함부로 얘기하고 아니, 있는 거잖아요. 변검사의 누가 목숨은 지금 그러면 변검사가 지금 변검사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같은 선상에서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린 변검사는 겁니다. 범죄인이었잖아요.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는 그의 죽음이 아니, 들어보세요.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국정원에서 했던 행위들을 가지고 그건 검찰 잘못했다는- 조사를 받고 있고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죠. 감옥가게 생겼었잖아요. 자, 두 분 다 이제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같은 동영상에 놓고 네. 그걸 얘기를 하면 됩니까? 서가모님 다른 방송에서 볼 때 굉장히 점잖으셨는데 오늘 국회 방송 나오시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예, 아주 치열하게 이제 예. 하시는데 제가 예. 매우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우리 그럼 김유정 의원님이 한 10초만 얘기하고 네. 두 번째 어쨌거나 주제로 들어가죠. 예.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일성은 그거 아닙니까? 특정 개인에 대해서 뭔가를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건 어느 정권이건 간에 그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은 청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그거는 시작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과거 청산이든 또 개혁이건 뭐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어떤 그 목전을 네. 앞에 두고 있고 그런 상황이건 간에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란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미 국민들이 이제 좀 갈등과 분열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권이 조금 결론도 빨리 내리고 결단을 빨리 내리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하여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여튼 뭐 국민이 최종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판단이 나겠지만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주 쟁점화되고 논쟁화될 수 있는 성질임을 또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종으로는 결국은 뭐 사법부가 하는 거죠. 그렇죠. 법과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제 서가모님 좀 긴장을 저한테 그러지 말고 그럼 두 분 아주 얘기하지 왜 저는 나한테 그래요. 나 처음 나오셔갖고 나는 그냥 지훈님 좀 약간 저는 점잖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가. 그렇습니까? 예. 우리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정리. 또 하실 말씀이 물론 계시겠지만 또 다음 주에 나와서 또 하시면 되니까요. 예. 처음에 너무 화기애애했죠 시작이. 글쎄 말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자, 하여튼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화면을 좀 먼저 보고 그다음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호가지도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들 그리고 협력들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당 간의 어떤 협력 또 우리 둘 다 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또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됐어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게 통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연대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자 가는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많은데 이것은 하여튼 정치권에 특히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바른정당에서 하고 싶어하는 겁니까? 국민의당도 하고 싶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글쎄 정말 어떤 게 뭐 정확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엊그제 포항에서 이
지진이 나서 뭐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네. 정치권도 지진 났고요. 국민의당은 다들 지금 머릿속에 지진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해요 지금 매우 내부가? 복잡하고 예, 그게 뭐 그냥 이게 단순 방정식이 아니어가지고요. 네. 매우 고차 방정식인 것 같은데 21일 날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 한다고는 결론을 낸다는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늘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통합까지도 생각하는 빅텐트 얘기를 다시 꺼내셨더라고요. 빅텐트론이 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 얘기를 꺼냈다가 굉장히 거센 반발에 부딪히니까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네. 정책과 선거연대 얘기를 하시다가 네. 다시 또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또 다시 통합 얘기를 꺼내서 당이 뭐 벌집 수술은 듯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모든 분들이 지금 한마디씩 다 지금 뭐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상황이. 그런데 뭐 분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분당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또 쉽지 않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뭐 소위 또 이 호남을 배제하고 갈 수도 없고 또 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는 뭐 예전 민주당 시절부터 다 하던 얘기죠. 이 호남에 대한 그런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정치적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리고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가 이제 새롭게 전당대회 통해서 13일 대표를 취임하면서 네. 각 당 대표들 다 만나고 있을 때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그 깊게 논의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통합까지는 몰라도 일단 정책과 선거연대까지는 반대하는 그 양쪽의 의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정치하고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지금 대체로 보는 입장인데 통합은? 다시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과 이 통합을 다시 논의할 수 없듯이 자유한국당과도 불가능이다라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일성입니다만 또 이 바른정당과는 결이 다른 것이 뭐냐면 네. 유승민 대표가 전당대를 뭐 이제 그 얘기하면서 중도 보수 대통합론 거기 한국당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안에 한국당이 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이거는 이 국민의당, 저희 국민의당 입장과는 또 다른 거라서 이게 매우 복잡한 상황이죠.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지는 모습은 일단 정책과 선거연대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나 선거연대도 또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예산과 정기국회 예산과 그다음에 이제 입법 과정에서 정책연대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그보다 더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당내 갈등이 좀 여전히 소지가 불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세요? 이웃집 불구경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웃집 불구경이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정당에 아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네. 92년 대선 때 그때부터 이게 와서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쭉 제법 있었죠. 네, 오래 계셨지. 예, 예,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 당이 이합 집산을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제 지금 그 국민의당이 작은 당이 아니거든요. 40석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아이덴티티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다른데 정체성 자체가 다른데 그냥 다르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로 그럼 실익은 있을까? 실익은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20석에서 지금 이제 11석 남았잖아요. 근데 저 11석이 지금 완성된 단계일까? 또 나갈 사실 수 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가 제 소견으로 봐도 짧은 소견으로 봐도 지금 뭐 한 모르겠어요. 한 두세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물꼬를 트면은 뭐 남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홍준표 대표는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안 받아도 그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래요? 홍준표 대표는 저도 뭐 좀 조금 압니다만은 예. 그냥 뭐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과 몇 명 정도만 빼면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보수 함께 모여라. 그래서 지금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정병국 의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합쳐지면은 김세연 의원이나 뭐 기타 몇몇 의원들도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명분도 없어지고 실리도 없어지고. 차라리 국민의당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현재 바른당은 그렇는데 아. 한철수 대표는 왜 바른당하고 저렇게 집착을 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 문제는 사실상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은 아니야. 여러 가지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이 명분도 없고 그것도 실리도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40석이라는 큰 당이고 한철수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 전국을 여당이 극심한 여소야대 이 전국에서 잘만 전열을 정비를 하고 단합해서 그 중심을 잘 세우면은 이 여의도 전국은 최소한 국민당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때문에 이렇게 이 당의 분란을 일으켜서 급기야는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5% 국민당이 2개 조사기관에서 갤럽 6%입니다. 전라도에서 5%. 아, 전라도에서 5%. 전라도에서 네. 갤럽도 그랬고 KSY도 그렇고 전라도에서 5%. 바른정당보다도 지지율이 그래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알겠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을까?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DJP 연합을 보면 DJ와 JP는 정말 정치 경험도 다르고 이념 사양도 전혀 다른데도 네. 합쳐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연합론 예. 쪽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는 합한다면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은 결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당의 단점 중에 하나는 호남 지역에 편중됐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그런데 바른정당에 남은 분들은 수도권 의원들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 또는 영남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남아있는 분들 사연을 보면 좀 묘한 수도권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른정당이나 이 국민의당이나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선거가 너무 멀리 남았다는 겁니다. 총선이.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죠. 지방선거는 저는 이 경우에 크게 저는 도움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연대만 해도 되는데 통합까지 가리기 위해서는 뭔가 현실적인 이익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나 유승민 두 분은 멀리 보고 큰 꿈을 그리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합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만 국민의당에 있는 또 많은 다선 호남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합해가지고 지역에서 욕만 먹고 왜 굳이 해야 돼? 저는 제가 만약 그분들이라도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러니까 진 의원님 생각에는 국민의당하고 그 바른정당이 예를 들면 선거연대든 통합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납니다. 나는데 문제는 정치 질서에 그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호남에 있는 중진 몇 분은 어렵다는데.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하는 발언들을 보면요. 네. 몇 명, 10명까지는 나가더라도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빅텐트로는. 아니 안철수 대표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쉽지 DJP 않죠. 연합을 그 사례로 말씀을 이질적 집합체로 통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불과 몇 달 남겨놓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남겨놓거든요. 대통령 정권을 잡는데 내가 붙여서 내 절반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장사 남는 장사죠. 남는 장사 DJP 했잖아요. 그거는 정권을 놓고 흥정을 해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고요. 문제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그 소속 의원들에게 지금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바로 그 점이에요. 아무것도 줄 수가 현실적으로 그래 없거든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 3년 후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유승민 대표랑 둘이 합쳐서 국민의당에 있다고 해서 그래 10명 설사 10명 나간다 그럽시다. 그래서 대통령 정권을 잡아서 나머지 30명 의원들에게 또 바른당의 10명 의원들에게 그 비전을 그 과실을 줄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저쪽 다 당해서 의원들은 무슨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박지원 대표는 전능하라는 표현까지를 극단적 표현까지를 쓰신 것 같아요. 당장 정치라는 게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4년 동안 열심히 해라. 나라 잘 만들어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따로 있는 게 좋아요?
아니, 같이 하면 좋겠죠. 같이 민주당 하면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지금 여당으로서 사실 일당이 돼서 과반수를 넘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지금 무리하게 아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한번 해보세요. 없죠. 무슨 뭐 거기에 민주당이 뭐 별- 합친다고 해서 별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다? 그렇죠. 그거는 뭐 지금 있으나 그렇게 있으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원래-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당하고 했을 때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인위적인 합당 과정들 무리한 것들은 서로에게 좋을 것인지. 거기서 탈당하는 그거는 의원들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나요, 그건? 그럼 그거는 봐야 뭐 하는 거죠. 현재 하시겠다 보니까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뭐 굳이 안 받을 이유는 그래요? 안 모실 이유는 있겠습니까?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이 별로 안 생기겠죠. 민주당에서는 뭐 그럴 예, 것 그런 같지도 상황은 안 않고 뭐 생기겠죠. 그렇게 나갈 사람도 저희는 없다고 예.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 쌈 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런데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속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있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116석이 됐죠. 121석 불과 5석 차이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해야 된다. 깃발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말을 싹 바꿨잖아요. 더 이상의 통합은 없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다시 뭉쳐야 된다고 얘기를 말이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한 며칠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잘해보자, 뭐 개혁보수 하겠다라고 했던,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이 자유한국당도 내부에서 뭔가 계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성으로 이거를 알겠습니다.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포착을 하고 있고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지금 갈 사람이 적어도 5명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5명 더 가요? 네, 5명은 누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누가 소위 갖고 친이계 왔대요? 그 MB와 가깝다고 아까 분류됐던 정당도- 전현직 의원들이 아마 저는 충분히 갈것 갈 수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결집하고 있잖아요. 남문수가 작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바른정당하고 지금 통합론이 국민의당 나오고 있으면 저는 그럼 영입 케이스가 되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번에도 반대한다고 그러셨어. 네,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안철수 좀 대표가 대선 때 그 주장했던 자강론 그게 왜 이 불과 6개월 사이 바뀌었는지 저는 사실 예.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강론 대 자강론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어떤 뭉쳐서 이 효과가 있을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궁금한 게 김유정 전 계시지만 국민의당이 참 재밌는 정당인 게 이분들이 이번에 그 조사한 걸 보니까 민주당하고 통합하려고 물어보니까 현역 의원들한테 찬성하는 사람이 제로입니다. 제로. 한 명도 반대. 그리고 적극 반대가 19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하고는 감정의 골이 있다. 당장 지금 그럴 필요 그렇죠.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 쉽지 않고 국민의당이야말로 오늘 자강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강론. 서가본 의원님 나오시니까 그냥 좋습니까? 시간이 그냥 가버리네요. 아주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행입니다. 지난 2012년도 총선 때 이제 그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 선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16년. 네. 네. 16년에. 근데, 네. 근데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었는데 그렇죠. 그 어떤 지역의 성격의 정당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뭐 하여튼 제가 뭐 정치를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의문은 상당히 들어요. 그것을 호남 중진의 반발로만 볼 것이냐.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거는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호남 중진의 생각이 아니고 호남민들이 지역민들의- 지금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그렇게 구성해 준 것은 알아요. 결국은 그 이 이것을 국가를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표성을 호남민을 인정하고 대변하고 있다. 그만큼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또 이 나라를 반드시 잘 해라 한 몫을 해라 그렇지. 이렇게 해준 건데 그걸 마치 지역으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가는 그때 것은 초선 때 배반이죠. 민의는 배반. 민주당 가지고 되겠냐. 안 알았어요. 된다. 그런 하여튼 거였죠.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제 예. 하여튼 21일 날 조금 의총의 결과를 좀 보고 그리고 의총의 결과로 통합까지는 좀 결론을 어렵지 낼 수 않겠냐.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중론인 것 같아요. 당원들에게 묻겠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통합까지는 좀 뭐 듣고 그것까지 봐야겠지만 통합까지는 좀 쉽지 않다. 자 오늘 하여튼 서가번 전 의원님 난 점잖게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방송에 다른 방송에서 봤는데 오늘 이제 원래 그런 이 점잖은 왈가왈부에 나오시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주의 주장이 아주 강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하여튼 다행입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아마 오늘도 아주 의호감 있게 이 토론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진 한 컷
있어요. 소가번 전 의원님께서 사진 한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전에 이제 1311일을 기다린 네. 이제 가슴에 묻고 떠납니다. 세월호 가족들입니다. 예. 미수습자 5분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절하면서 네. 가슴에 묻고 이제 목포항을 떠나겠다. 그러나 우리를 잊지는 말아주라. 네. 좀 가슴 먹하고 절절한 이 사진 한 컷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국가 오늘 또 뭐 이렇게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 국가가 뭐 때문에 존재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지켜주고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최후의 보루가 되어줘야 될 것이 국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는 알겠습니다. 것이야말로 예. 적폐청산이고 국가 개조다. 이런 생각이고 참 너무 가슴 아픈 한 컷 사진이었습니다.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지진 난 다음에 수능 일주일 연기한 거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잘한 것 같다 생각 좀 들어요. 뭐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성원 전은 준비하신 사진. 네, 저는 이제 지금 뭐 어쨌든 포항 때문에 다 네. 아닙니다. 포항에 지진이 날 때 저도 직접 느꼈습니다. 서울도 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분들이 체육관에 임시 이제 수용대에서 가지고 아침에 오늘 사흘째입니다. 네. 자,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할머니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그 지진을 대하는 우리 정부는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보였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지진이나 재해 대피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어쨌든 뭐 김구현 장관도 열심히 한 건 눈에 보이는데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홍준표 듭니다.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없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를 내려가서 아주 반가운 그리고 뭐 목소리였어요. 사당 대표들이나 전부 다 이제 편장을 갔는데 일부에서는 또 뭐 가면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정치인 가봐야죠. 현장에 가라는 그렇죠. 가봐야죠. 네. 당연히 가봐야죠. 그렇죠. 예. 당연히 가봐야 됩니다. 당연히 가야죠. 네, 우리 당연히 가는 김정 문제는 의원님 네. 없고요. 네.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네. 네, 이거 뭐 연관이 된다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엊그제 포항 지진 때문에 지금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일 시험이다 생각하고 지금 이 받은 문제집들 책들을 다 버렸어요. 지금 학생들이 저렇게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네, 학원마다 아유. 종강하고 지금 다 버렸는데 네. 일주일이 연기돼서 다시 D-7로 가는 글쎄 바람에 말이에요. 이제 책 찾으러 가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 문제집도 새로 사야 되고 음.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생들은 마무리가 조금 덜 됐는데 기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아우 빨리 털고 글쎄 말이에요. 수험표 들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공연도 예약해놓은 뭐 가정 여행도 뭐 네. 계획하고 있는 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이 천재지변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제 참 작아지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은 국민의 안전과 또 이 수능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 차원에서 일주일 연기는 참 잘 판단한 거다. 김정호님은 이렇게 저 생각합니다. 수능 세대 아니시죠? 저는 학력고사. 학력고사. 네. 그날 그 학력고사 시험 끝난 날 네. 기분이 어땠어요? 하여튼 뭐. 너무 후련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알았어요. 지금 일주일 미뤄진 게 아이들이 얼마나 이 고3들이 글쎄, 힘들까. 알겠습니다. 재수능 포함해서요.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모두가 너무 젊게 얘기한 것 같아요. 수능 세대라고. 네, 저는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 정말 이 이재민들에게 조금 그 온정의 손길도 좀 갔으면 좋겠고요. 예. 수험생들도 일주일 남은 동안 좀 더 열심히 해서 진성호 전 좋은 성과 의원님 얻길 바랍니다. 그 서가번 전 의원님이 이제 파트너 나오시니까 전에 진성준 의원 청와대 가신 분. 예. 아주 격렬했거든요, 그 부에서. 예. 오늘 제대로 파트너 만나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 임명할 때까지 지금 진성준 그 선임 비서관이 대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도 근데- 지금 아, 바쁘실 그래요? 거예요. 저는 예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의수가번 의원이 다른 건 모르지만 네. 그 다른 분들은 잘 나갈 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지만 여기는 국회의원 시절에 진짜 떨어지고 할 때부터 모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저는 뭐 대단한 그 기세 내가 알겠습니다. 참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참으신 게 그 정도였어요? 아,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하고 예. 또 생산적인 토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지금까지도 여진이 50회 넘게 발생하면서 이재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서요.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고요. 또 1,200명 넘는 이재민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를 혼란스러운 수험생들까지 이 사람이 먼저라는 이 문재인 정부의 꼼꼼하고 세심한 지원과 대응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죠. 아이고. 아, 이거요 뭐.